자, 요 1번 문제는 1번 문제, 빈칸 추론 2회 11강 2회 1번 문제는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이제 수능에서 냈던 출제 패턴으로 따지면 이 정도 낼 때 빈칸이 최고 난이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 근데 이번에 바뀐 수능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자 봐봐. 왜냐면 이 글 자체가 실제로 학부생이 이 정도 글을 읽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아저씨가 이제 그 킬러 문항이라고 영어는 지정한 게 뭐였냐면 대학원생 정도가 읽는 책을 끌어내면 그걸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라고 보거든. 이 정도 글이 되면 대학원생 정도 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같이 봐봐. 그리고 이제 학술 영어 이른바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서 글이 좀 어려워. 절대 쉽지 않아. 자 봐봐. Obviously 명백히 우리는 certain amount of right to read 책을 읽을 때 특정한 양의 어떤 빛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첫 문장만 딱 읽었을 때 뭐에 관한 글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돼? 빛이요. 책을 읽을 때 조명이 영향을 끼친다 뭐 그 정도 글 정도까지 우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봐. 이런 걸 이제 따져볼 줄 알아야 돼. in 다음에 ing가 나오지. 자 선생님이 예전에 잠깐만 이거 칠판 쪽으로 가까이 옮기고 이게 지금 요즘에 내가 수업하는 게 여러 개 됐다 보니까 자 봐봐. 선생님이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이런 설명을 해. 자 봐봐. on ing가 있고 in ing가 있고 by ing가 있어. 이게 이제 구문 독해 만들 때 선생님이 나름대로 만들어놨던 공식이야. 자, 그 뭐 성문 시리즈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공식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 on ing가 제일 쉬워. 무슨 뜻이야? 뭐뭐 하자마자. 그럼 끼케야 얘는 사건 발생이고 수능 영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반면에 in ing는 선생님이 뭐라고 표시하냐면 자 뭐뭐 할 때야. 뜻으로는 뭐뭐 할 때 별거 아닌데 얘가 글의 소재나 상황이나 배경을 제시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in ing랑 결합하는 문장이 주제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by ing 같은 경우는 잘 봐봐. 자, 얘랑 얘를 구별해. 그럼 여기가 뭐뭐 함으로써 수단 방법이 나와. 그럼 이때 주절은 뭐가 나와야 돼? 목적이나 결과야. 수능 영어는 압도적으로 in ing 구문과 by ing 구문을 쓸 수밖에 없어. 논설문과 설명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문제 해결 방법 제시가 되든지 아니면 소재 상황 배경을 제시하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자 독서를 할 때 일정량의 어떤 빛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하면서 어떤 상황으로 소재를 바꿔버렸냐면 잘 봐. 자 소재를 바꾼 걸 봐. isolate 캐릭터가 보이는데 일단 캐릭터도 조심해야 돼. 자 이때 캐릭터가 뭘까? 특징 성격 아니야. 진짜 캐릭터. 차이니즈 캐릭터 글자 문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누구지? 그 왕건하고 그 권력 다툼을 벌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지? 세 사람 중에 그 백제 계열 말고 고구려 계열. 궁예. 궁예의 어디에서 세계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발견된 중에 가장 오래된 목간을 발견을 했어. 목간이란 건 나무 쪼가리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아주 글자들이 하나하나 고립되어져 있겠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유물을 발견하거나 뭐 우리는 그걸 발견한 적은 없지만 고조선 시대에 뭐가 써져 있는 글자를 발견했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아주 고립되어져 있는 어떤 글자나 단어들을 읽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야, 비정상적인 독서 상황이야. 비정상적인 독서 상황을 끌고 들어온 거야. 우리가 하나하나 고립되어 있는 글자나 단어들을 읽을 때 optimal level stimulus right이 보이는데 적당한 수준이야. 자, stimulus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조명이 어떤 빛의 적당한 수준의 어떤 인텐시티니까 강도지. 적당한 수준 우리에게 어떤 시각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빛의 강도의 적당 수준은 can be determined 결정되어질 수 있는데 잠깐만 여기 봐봐. 왜 여기 갑자기 유징이 나왔어?
이때 유징에서 사용된 문법이 뭐야? 자, 봐봐. 우리가 어떤 문장의 해석이 안 될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애들이 접근하는 게 뭔지 알아? 단어 뜻이야. 응?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수준에서 이제 애들이 그 다음 수준의 레벨 애들이 사용되어 있는 어떤 문법적 장치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이때 유징이 분사구문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깐만 여기 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자, 분사구문이 형태적으로 뭐 현재 분사 과거분사가 앞에 있고 문장이 있고 선생님이 이제 분사구문을 기계적이라고 한정을 지었어. 그럼 이 앞에 나오는 분사구문은 거의 대부분 시간, 이유, 조건, 양보의 4대 부사절에서 온 게 많아. 그리고 이 뒤에 거는 거의 대부분 뭐 동시 동작이나 연속 동작이 많아. 물론 이론적으로 분사구문은 문장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분사구문은 전제가 뭐야? 주절의 주어랑 일치해야 돼. 근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게 이 분사구문인데 유징이 이게 주절의 주어랑 일치하지 않아. 응? 이게 이제 학술 영어에서 아주 드물게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막연한 사람, 일반인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한 거야.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어떤 글자나 단어를 읽을 때 자극이 되는 어떤 빛의 강도의 적당한 수준이 결정되어지는데 뭐를 사용할 때, 뭐를 사용하면서 자, 여기 이제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와. recognition, latency, task라는 표현이 나와. 응? 솔직히 자, 선생님조차도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알 수 없어. 자, 다만 단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단어의 관점에서 보면 밑에 지금 레이턴시 지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형용사 레이턴트가 지연된, 잠재된, 잠복된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봐. 레이턴트 이거 중요해. 이 단어는 킬러 단어야. 빈칸 넣기에서 만약에 레이턴트가 나온다. 그럼 최상위권 난이도야. 그 정도로 중요한 단어야. 이 레이턴트를 외울 때 잠깐만 여기 봐봐. 사전으로 영어 단어를 외운 애들은 레이럴과 레이턴트가 그 한 페이지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레이럴이 시간적으로 나중에 있지. 아까 레이턴트가 뭐라고 했어? 잠복된, 지연된이라고 했지. 나중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 묶어버려. 레이턴트가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거야. 만약에 이 단어가 나오면 킬러야. 자, 우리가 그 고립되어 있는 어떤 글자나 단어를 인지하고 파악하는데 지연되는 어떤 인물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수준의 어떤 빛의 강도의 최적의 수준들이 판단되어질 수 있다고 했어. 이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 솔직히 알 수 없어. 이 글만 갖고는. 그 다음 봐봐. 이러한 적당 수준은 자 여기 중요 문법이 나와. 히브는 이거 자 437 때부터 엄청나게 선생님이 강조했던 구문이야. EBS 교재급에 가면 이 구문이 나타나. 자, not as meaningful이 보이지? 종경이. 네. not as meaningful, as에다 동그라미 쳐. 이 as의 성격이 뭐야? 자, 그럴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얘가 떠올라야 돼. 여기 봐. as 다음에 형용사 부사 나오고 as가 주어져.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무슨 구문이라고 해? as 원급 비교 구문이라고 해. 그때 뒤에 있는 as는 실제로 우리가 생략해서 그렇지 접속사야. 그러니까 뭐 I am이나 I do 같은 것들이 생략된 거야. 보통은 우리가 얘를 비교의 대상으로 상정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as도 접속사야? 전치사. 논리적으로 영어에서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는 누구밖에 없어? 부사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부정문일 때는 so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해? 자, 정도의 부사라고 해. 잠깐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야. 이게 이제 수능에서 낼 수 있는 최고 난이도 구문 중에 하나야. 봐봐. 우리가 she is as tall as I 하면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원급 비교 구문이 나오면 앞에 있는 as를 해석을 안 해. 그녀는 나처럼 키 크다라고 하지 앞에 있는 as 해석해 안 해? 안 해? 근데 she is
not so tall. 이걸로 문장을 끊었어. 그리고 이 뒤에 as 이하의 비교의 대상을 생략했다고 생각해봐. 이게 비교의 대상 생략 구문이야. 어? 자, 희보야, 슬픈 추억이 떠올라? 자, 올해 1년 내내 이 구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EBS 교재에 굉장히 자주 나와. 그러니까 EBS 교재에서 구문 독해 차원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를 만든다. 내년에 EBS 교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as 원급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이 생략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상적인 as 구문에서는 뒤에 있는 as만 해석해. 근데 여기 봐. She is not taller 이렇게 썼다라고 해. 그러면 이때는 이 앞에 있는 so나 as를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문 독해가 안 돼. 그녀는 그렇게 키 큰 거는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해야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이런 빛의 어떤 최적의 수준은 그다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 언제의 상황일 때. 자, 봐봐. 이때 when이 나오는데 이때 when이 얘랑 이 두 개가 대조사례가 돼.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어떤 글자나 단어를 읽을 때와 다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자, 빛이 최적이냐 최적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Normal reading situation. 이때 normal은 정상적인 독서 상황이야. 우리가 자 EBS 교재를 풀 때나 평소에 그냥 흔히 보던 책을 봐. 그런 정상적인 독서 상황에서는 빛이 최적의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자 봐봐. 우리가 자 내가 어떤 각골 자 그러니까 뭐 가야 시대의 어떤 유물에서 한자를 발견했어. 그러면 자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조명을 최적으로 맞춰놓고 현미경 갖다 대고 연구하지. 근데 우리가 자 단어장에 있는 단어 외울 때 그렇게 봐? 그렇게 의미 없다라고 했어. 대조가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얘와 얘가 대조사래야. 정상적인 독서 상황을 다루거나 심지어 dealing with single word recognition. 자, 그 다음에 또 when이 또 나와. when이 또 나와. 자, was 그 단어들이 present 대시되어지는데 이때 present가 제시되어지다야. some amount contextual information. 나름의 어떤 상당한 양의 some amount contextual. 맥락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과 함께 단어들이 제시되어졌을 땐 단 하나의 단어를 파악할 때도 자 빛이 최적의 양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럼 거꾸로 맥락 없이 아까 얘기했잖아. 가야 유물에서 내가 한자 하나를 발견했어. 심지어 고조선 유물에서 한자가 발견됐어. 각골 문자에서. 그때는 그러면 빛이 최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지금 순간적으로 봐봐. in, ing, when 대조사례가 나왔지. 이 정도 독해지면 거의 대학원 수준의 영어 지문이야. 선생님 원전 추적해봐도 학부생이 이런 책을 읽을 가능성 거의 제로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어떤 상황으로 넘어가나 봐. Normal reading situation. 정상적인 독서 상황에서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어떤 intensity, de-intensity지. 정관사 더해다 세모치고 요 de-intensity가 문장 적절한 위치 고르는 문제로 내면 킬러급 문항이 만들어져. 빛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봐봐. 그러한 어떤 빛의 강도는 나봐. 아까 정상적인 독서 상황에서는 빛의 강도가 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했어?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 그러면 봐봐. 정상적인 사상에서는 빛의 강도는 똑같은 얘기 또 나오지. small. 아주 작은 영향을 끼치거나 no effect. 아무런 영향도 안 끼쳐.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글자를 인대는 recognition이 뭔지 알겠지? recognition time이 뭐야?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게 뭔지 모른다라고 했지. 여기 봐봐. recognition latency task. 고대 유물에서 어떤 글자가 나오면 그걸 내가 만약에 20타학을 전공했다라고 해서 그게 눈에 팍 들어와 곧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계통 대항비에 있는 한자를 보면 한자를 좀 안다고 하면 다 그게 읽힐까? 아니겠지.
왜 recognition latency task란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 봐봐. 빛의 강도가 우리가 그 글자를 알아채는 어떤 시간에 미미하거나 거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또는 자, 리딩. 그것을 읽는데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언제? 또 전제 조건을 주어줘. 그것이 in is with인데 이때 is에다 동그라미 쳐.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구문독해 초반에 이 얘기해. 여기 봐. 여기 봐. 비동사. 너희들이 알고 있는 비동사 뜻 다 얘기해봐. 이다. 처럼 비과학적인 대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 응? 자, 장소의 표현과 같이 쓰이면 있다야. 그래서 우리가 here it is. here이 장소의 표현이지. 여기 있다야.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이다야. 뒤에 누가 따라 나올 때. 보라는 것이 따라 나올 때 이다가 되고 얘는 P는 Q이다라는 명제적 진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 세 번째, 구문독해 지금 1강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세 번째가 뭐야? 자, to be나 will be가 되면 이때는 무슨 뜻이 된다라고 했어? 되다. 되다지. 네 번째. 요즘에 이 뜻이 많이 나와. 존재하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영어는 자, 얘가 뭐야? 휴먼 비잉이. 인류야. 인류를 지칭할 때 써. 근데 요즘에 잠깐만 여기 봐. 단독적으로 비잉이 와. 그럼 얘를 우리가 존재라고 번역을 해야 돼. 존재 때는 실존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래서 존재하다는 뜻을 잡아줘야 돼. 다섯 번째. 자, 듣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선생님 지금 듣기는 별 얘기 안 하는데 선생님 가르치던 친구 중에 하나가 독학 이번에 재수한 애야. 너희 선배야? 근데 걔가 3년 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듣기를 처음 한번 들렸어. 수능 현장에서. 다행히도 본인은 몰랐대. 그래서 1등급 나왔어. 반면에 어떤 애 하나는 너희 선배야? 듣기에서 3개를 틀렸어. 그러니까 듣기에서 3개 틀리면 자기가 틀린 걸 알아. 듣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멘탈이 나갔어. 순서 배우라고 적절하게 치는 선생님이 마지막에 특강까지 해줬기 때문에 다 맞췄는데 빈칸 4개를 다 틀렸대. 사실 빈칸 찍어도 4개 잘 안 틀리는 거 알지? 그게 수능이야. 그런 선배들 얘기를 자주 들으란 말이야. 근데 he'll be there이라는 게 듣기에서 나와. 그럼 이때 봐봐. 듣기에서 LC라고 할게. listening comprehension. LC에서 비동사가 나오면 이 비동사는 때로는 go나 come의 뜻이 돼. 그가 그곳에 갈 거예요. 또는 여기가 here이 되면 여기로 올 거예요. 공간적인 이동을 나타낼 때도 있어. 오케이? 그런데 왜 얘기를 하느냐? 봐봐. 정상적인 독서 상황에서 빛의 강도는 우리가 텍스트를 알아채는 인지 시간이나 독서에 대한 영향력이 거의 없어. 어떤 전제 조건이 주어진다면. 만약에 그것들이 이때 이시 누군가 봐. fairly 꽤나 broad moderate range of value가 보이는데 이때 value가 킬러 단어야. 이 value가 무슨 뜻일까? 이 value가 자 한번 나도 확인해 볼게. 여기에 측정값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나? value가 이게 측정값이라는 뜻이 있어. 여기 봐봐. 수학에서 값을 나타낼 때 x의 값, 화학에서 원자값, 화학에서 또 명도까지 또 나타내네. 여기는 이게 명도일 수도 있어. 명암? 난 측정값이 더 맞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빛의 조명이 이때 이시 조명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면 꽤나 광범위하게 모더리티가 적당한 수준의 어떤 빛의 조도하에만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너무 어둡거나 지나치게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가 아닌 정도의 측정값에서 빛이 주어진다면
자, 우리가 텍스트를 인지하는 시간이나 텍스트를 읽는데 그다지 영향을 안 끼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킬러가 나왔어. 자, 이게 무슨 구문이야? 올해 EBS 교재에 유난히 요 표현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EBS 교재 내년치가 나오면 어떤 표현이 반복적으로 수고로 나온다. 솔직히 올해는 EBS 교재를 그렇게 신경 쓰면서 영어 시험 문제를 냈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내년에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올해는 이런 이제 대학원 수준의 지문까지 있고 그러니까 자,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EBS 교재를 봤다는 흔적은 없어. 근데 원래 홀드 추루가 나오는데 자, 여기 봐. 선생님이 지금 어떤 단어를 적을게.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느껴봐. 하나씩 하나씩 외우는 건 효과가 없어. 아까 비동사도 선생님이 지금쯤이면 5가지로 머릿속에서 맴돌아야 돼. 자, keep, 히보 여기 봐. 히보는 이거 한 20번 이상은 들었어. keep, remain, stay, stand, hold.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 5개를 적었어. 그러면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걸까? 지원이도 이거 437에서 2레벨까지는 진도 나갔어. 고수하다가. 이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상태 유지동사야. 상태 유지동사야. 스탠드가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뭐가 나오느냐? 얘가 나와 지금. 올해 EBS 교재. hold true. 그럼 이걸 직역을 하면 여전히 유효하다? 이 hold true가 왜 킬러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들어갈 위치 묻는 문제에서 첨가 효과를 발휘해. 여전히 참이다. 그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첨가 효과를 발휘해. 그럼 요 문장이 빠져나가서 들어갈 위치 묻는 문제 내면 여태까지 수능에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적절한 위치 문제의 단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교과서적인 구문이야. 올해 수능이 교과서적이다라고 했지. 자, 봐봐. 그러면 자, 이러한 것들은 뭐의 경우에도 이 디스 문장이 빠져나가서 들어갈 위치 묻는 문제. 그러면 역대급 킬러 문장이 만들어져. 이러한 사실들은 뭐의 경우에도 적용이 돼? 뭐의 경우에도 참이야. other type. 다른 종류의 잠깐만 여기 잘 봐. 얘가 뭐야? 이게 그래서 대학원 수준의 글이라는 거야. Physical degradation of a stimuli. 질을 떨어뜨리다. 그렇지. Physical degradation 하면 물리적으로 질이 하락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스티뮬라이야. 여기서 책을 읽는데 자극제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야? 빛이야. 빛이야. 근데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글의 시작은 평범했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글의 시작은 굉장히 평범했다고. 책을 읽을 때 빛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그런데 책을 읽을 때 다른 종류의 어떤 자극이 물리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했어.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떤 예시가 나와. 단어들이 배치되어져 있는데 뭐를? In a field of random line or thought. 이게 무슨 말이야? 잠깐만. 우리가 아까까지는 자, 봐봐. 선생님 이렇게 그림 그릴게. 자, 아까까지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글자들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뭐야? 빛의 어떤 적절한 수준이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는데 영향을 끼치는 걸 뭐로 본 거야? 스티뮬라이 자극이라고 본 거야. 근데 이번에는 자, 여기에 선도 있고 점도 있고 뭐 낙서가 막 있어. 여기에 있는 어떤 글자들을 우리가 해독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 거야? Physical degradation of stimuli 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종이가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어떤 헌책방에 가서 뭘 하나 발견했어. 근데 거기에 막 누더기처럼 막 글자가 써져 있어. 글자가 써져 있고 거기에 한자로 뭐 글씨가 써져 있어. 근데 이게 자세히 보고 내가 또 보니까 추사 김정희의 이가 남긴 글자체야.
근데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 그게 눈에 막 누더기처럼 구겨져 있고 막 그런 종류의 한지에 뭐 줄도 그어져 있고 뭐 점도 찍혀 있고 얼룩도 있어. 그럼 이거는 자 추사 김정희의 그 시체인지 누나 팍 들어와? 안 들어오겠지. 만약에 그런 걸 발견하면 이제 떼부자 되는 거 알지? 이번에 자 예시가 뭔지 알겠지? 글을 읽을 때 단어들이 막 랜덤 라인이니까 무작위적인 어떤 선 사이에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점이 많아 얼룩도 있고 막 그래. 그런 종류의 자극이 물리적으로 악화된 다른 종류의 경우에도 이것은 적용되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뭐를? 그 다음 왼에 동그라미 쳐. 왼에 동그라미 쳐. 이번에도 이것도 선생님 파란색으로 할게. 우리가 아까 when이었지. contextual information. 어떤 맥락적인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어. with the stimuli, 더 stimuli. 그 자극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자극과 함께 주변에 어떤 맥락적인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설령 얼룩이 젖어 있고 줄이 막막 그어져 있다고 해도 그 텍스트가 읽기 어려워야 돼? 어렵지 않아야 돼?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걸 이해돼? 네. 이거 엄청나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도 못 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번에도 when이 주어졌지. 근데 contextual information이 주어지면 빛의 양이 많든 적든 영향 안 끼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추사 김정희라고 딱 써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낙서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추사 김정희라는 걸 한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어떤 그 시체든 맥락적인 주역이 그 자극과 함께 읽도록 주어진다면 자 그다음 봐봐.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것까지 봐. 서스에다 동그라미 쳐. 그러므로 아주 독특한 문장이 나온 거 보여? 서스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 준경이. 서스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 will not matter. 이때 matter은 일형식의 완전자 동사 되지? 일형식의 완전자 동사야.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주어가 누구야? the fact 명사절이지. 그 텍스트가 has been degraded. 자, 손상되어져 있고 타락되어져 있고 손상되어져 있다고 하는 게 낫겠지. 추사 김정희의 그 시체이자이지만 얼룩져져 있고 뭐 그런데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는? fluent reader. 자, 아주 유창한 독자. 즉 한자를 평생 동안 연구하고 추사 김정희의 그 시체를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그런 유창한 독자에게는 그 텍스트가 훼손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 거야. 응? 어떤 화에서 인의 동그라미 쳐. 인이 역시 상황이지. 표현이 꽤나 normal, 정상적이고 moderate, 적당한 수준의 illuminate, 빛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라면 자 아주 유창한 독자들에게는 텍스트가 성산되어 있다는 사실이 크게 변수가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봐봐. 도우가 나오는데 이때 도우에다 내모쳐. 자 희보. 자 선생님이 어떤 얘기했어? 이렇게 중후반부 이후에 역접의 장치가 나오면 세 가지 역할이라고 했지. 세 가지 역할이 뭐야? 반복 강조, 정보의 추가, 대조 사례. 여기는 뭐야? 메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게 대조 사례지. 그러나 자 그러한 것들 텍스트가 어느 정도 손상되어졌다는 사실이 나름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누구에게는? inexperience. 부정의 접두사를 in으로 썼지. 플루언트의 반대말이지. 경험이 없는 독자라면. 그리고 그 독자는 어떤 사람이야? 애쉬 보이지? 아직 contextual information 그 텍스트와 함께 주어져 있는 어떤 주변의 어떤 맥락적 자, 이 한지가 절대 최소한 17, 16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한지 같은데 이런 정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추사 김정희의 그 시체인지 의심하기에 더 쉽겠지. 근데 이게 16, 17세기의 한지인지 어제 만든 한지인지 구별 못하는 그런 맥락적인 정보를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영향을 끼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서 레들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레들리 킬러야. 얘 어휘 문제로 내면 자, 이거
1번 어휘 문제로 내면 현재 지금 하늘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도 틀리게끔 시험 문제 만들 수 있어. 응? 자, 레들리 무슨 뜻이야? 응? 자, 봐봐. 레들리가 레디에서 나온 단어인데, 자, 아주 잘했어, 준경이. 쉽게. 그 다음에 봐봐, 가까이, 당장, 자지나요. 우리가 보는 흔한 뜻이 아니지. 레디하고 거의 관련이 있어, 없어? 레디꼬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 어휘 문제 내도 킬러라는 거야. 쉽게. 자, 누구처럼 쉽게. 자, as 이하가 비교의 대상이 보이지. 이때 여기 good reader가 누구야? 유창한 독자를 얘기하는 거지. 유창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독자만큼 쉽게 어떤 주변이 주어지는 어떤 정보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경험 없는 그런 독자들에게는 그러나 영향을 끼칠 거라고 얘기를 했어. 두 개가 빈칸 두 문장의 대조의 사례지. 자, 1번부터 봐봐. 자, 1번. 누구한테 X 치고 싶어? 사운드지. 그치? 자, 인지 과정. 우리가 어떤 문자, 독립된 문자나 난해한 문자를 인지하는 과정에 대한 청각적인 자극이 강력해진다? 청각 얘기 아니야? X 쳐야지. 자, there is there라 구문인데 동사 누가 나왔어? comes가 보이지. 예상치도 못하는 위기가 생겨나. wrong information. 자, 잘못된 정보 얘기야? 정보 얘기도 아니야. 응? 희보야? 그치? 자, 봐봐. Accurately reading the text. 자, 봐봐. 자, 그 텍스트를 정확하게 독해하는 것을 통달하는 것들이 통달한 것이 disrupted. 훼손되어지고 방해받을 것이라고 했어. 어쩐 조건에서? 맥락이 안 되지. 네. 왠이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안 되는 거지. 네. 자, 근데 얘가 왜 매력적인 오답이야? 자, 마스터리라는 게 보이지. 정확하게 독서를 하는 것을 통달한 거. 그 뒤에 있는 사례가 능숙한 사람하고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마스터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 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어진 전제 조건이. 자, 그다음. 자,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이전의 독서 경험. 자, previous reading experience. 독서 경험에 관한 얘기가 나와? experience 얘기 아니란 말이야. 응? 그다음. 자, degrading stimuli. 자, 주어진 자극이 훼손되어진 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아까 여기서 잠깐만 질문. degrading stimuli 가 뭐야? 쉽게 얘기하면 책을 읽을 때 필요한 어떤 빛의 조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텍스트가 훼손되어 있거나 이러는 자, degrading 어떤 스티뮬라이의 어떤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수 있어.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 웬이 전제 조건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해. 이 글에서 이 사람이 지금 출제 기법을 쓴 거 여기 한번 봐봐. 선생님이 지금 in, when이지. 자, 한 발짝 더 나가.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자, 이 문제가 성립되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응? 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해. 근데 일반적으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T1, 얘가 T2야. 즉 얘가 자,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선생님 보통 여태까지는 ing 구문이 나오고 주절이 나오면 보통 얘를 소재 상황 배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얘한테 지금 영향을 끼칠 때도 있는 거야. 그럼 이 글 자체들이 지금 논리적으로 인과관계 구조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독해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문제야. 오케이? 굉장히 킬러급 문항이야. 이 기법을 쓰면 빈칸 넣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 있어. 소재는 이런 소재까지 낼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문제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려운지를 논리적으로 따질 줄 알아야 돼.
그냥 넘어가고 어려운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응? 국어는 그게 부분적으로 될 수 있어. 근데 영어는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해서 애가 더 뛰어나지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